안녕하세요. 마이클래스의 이원빈입니다. 이렇게 롱폼으로 영상을 만들어보는 거는 사실 처음이고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원래는 SNS에서 이제 숏폼 영상만 만들다가 롱폼도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내용은 정확히 어떤 거를 만들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막 무조건 영어 관련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제 생각 같은 것도 담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딱 뭐 앞으로 어떤 시리즈를 만들 거다, 아니면 막 이런 종류의 영상을 만들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롱폼을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냥 테스트 삼아서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영상이 막 편집이 화려하거나 딱 꿀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제 얼굴만 나오는 화면, 뭐 기껏 해봤자 이제 뭐 화면 녹화나 뭐 사진 이런 거 몇 개 정도만 포함해서 만들 것 같고요. 오늘 할 얘기도 사실 영어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이 좀 연관을 지으실 수 있는 주제인데, 제가 최근에 영어 수업할 때 주제를 스트레스로 정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들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평소에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무력화, 무효화, 아니면은 좀 상쇄시키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상당히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일하고 잠도 뭐 6시간씩만 자고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지만 스트레스가 상당히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구는 뭐 일을 아예 안 하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고 뭐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지내는데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꼭 내가 바쁘거나 일을 많이 하는 삶을 산다고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한 소리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핵심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본인의 삶이나 일의 강도를 불문하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리고 각자의 스트레스 종류가 다 따로 있죠. 누군가는 뭐 돈 걱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로 걱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학업 걱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연애 걱정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의 한 70% 정도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는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마땅한 이제 유의미한 고민들이나 그런 걱정에서 오는 건데, 나머지 70%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효한 30%의 스트레스를 예로 들자면, 내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나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직업 선택을 뭘로 해야 되는지 또 걱정일 수도 있고요. 뭐 연애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지금 연인이랑 정말 성격이 잘 안 맞는데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다, 계속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진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가족 상황이나 뭐 재정적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는 유효한 건데, 이제 나머지 70%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소한 스트레스들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파토가 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경우, 시간이 붕 뜬 경우,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샀는데 그게 최저가보다 이제 더 훨씬 비싼 가격에 샀을 때 갑자기 짜증이 확 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아니면 맛이 없어, 아니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소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실수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경험이고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기. 뭐든지 실패했을 때 내가 잃는 게 당연히 있죠.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무언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 잃는 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음식점에 가서 맛있을 것 같은 음식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다. 그러면 일단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내가 한 끼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이게 맛이 없어서도 그렇고, 돈도 아깝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내가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고서 내가 배운 거,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A 식당에서 시켰다라고 했을 때, A 식당에서는 이제 이 메뉴를 안 시키면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다른 식당에 가서도 내가 지금 시킨 종류의 메뉴는 맛의 케바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낫다, 내가 어떤 맛인지 아는 곳에서만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요. 좀 특이한 경우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서 맛집에 가서 뭘 먹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막 맛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맛집이지? 약간 이런 상태면은, 물론 맛집도 맛집마다 다르지만 이제 거기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엄청 유명한 맛집에 가도 그렇게 크게 맛의 차이는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몇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뭘 배웠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고 넘어가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를 내가 다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서 다음번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저지르고 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냐의 여부인 거죠. 그래서 실패에 뭔가 사소한 특히 되돌릴 수 있는 실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진로를 정하는 건 내가 과를 한번 정해서 그쪽으로 진학을 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가 쉽진 않아요. 당연히 가능하기는 한데 뭐 편입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되돌릴 수 있는 reversible한 결정들에 있어서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만 내가 흡수를 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수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0대 때는 무조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잃는 게 좋다입니다. 당연히 뭐 사채를 쓰거나 뭐 빚을 내거나 뭐 그런 거는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실수와 이제 일을 망치는 것 정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보면 실수나 실패를 하면 당연히 잃는 게 생기는데 나이대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크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족이 있는 40대다. 뭐 와이프나 남편도 있고 이제 자녀들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망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나에 대한 책임이 크겠죠. 왜냐하면 나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의 학업이나 이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거나 이제 뭔가 집 전세를 얻거나 그런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금전적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을 때 스스로가 좀 급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손해보고 나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반대로 20대 후반, 중반, 초반에서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잃을 게 가장 없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대 때 뭔가 뭐 주식을 했다가 망했어. 그래도 손해보는 게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일단 20대에는 아무리 내가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20대 분들 주식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해서 사는 돈이 얼마예요? 10만 원, 많이 해봤자 100만 원, 진짜 많으면 뭐 이제 1000만 원을 안 넘겠죠. 예외인 분들은 항상 계시지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이제 주식을 처음에 하면 이제 막 날밤 새고 막 밤새도록 차트 보고 막 밤 설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시기를 겪는데 사실 이 적은 금액의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어치를 샀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최대한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100만 원을 손해가 최대인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내가 밤잠도 설쳐보고 막 일상에 집중도 안 되고 일하는데도 계속 몰래 차트 보고 있고 이런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이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부질없구나, 단기 투자나 단타는 이래서 안 하는 게 좋구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매일매일 이걸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장기 투자 성향의 투자자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대 때는 이게 잃는 게 전혀 없어요. 시간도 내가 많이 남아있고 실패를 해서 이게 100만 원이 빵이 되더라도 100만 원 그냥 다시 벌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20대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가 돼서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주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모아둔 돈이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절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금액이 크죠. 100만 원 넣었을 때 20% 줄어들면은 이제 20만 원 손해지면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20% 손해보면 1000만 원을 잃는 거거든요. 일단 절대적인 금액이 훨씬 더 크고, 두 번째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20대 예를 들어서 23살이라고 하면은 내가 30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33세 그런 실수를 하면은 이미 난 33이고 7년만 지나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손해를 봤을 때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피해가 크죠. 예를 들면 결혼 준비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은 정말 내년, 내후년에 내가 결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20대 때 그냥 100만 원 잃었을 때 그냥 다시 벌면 되는 거랑은 차이가 꽤 있죠. 그 40대가 돼서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그거는 뭐 30대 때보다 훨씬 더 하고요.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은 실수는 해도 괜찮다 했을 때 내가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흡수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실수는 나이가 어릴 때 내가 사회적으로 시기가 이를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를 때 할수록 대체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나 재산의 크기가 적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정도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정말 줄이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저는 좀 굉장히 신경 쓰이는 편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제 생각을 얘기하는 채널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릴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일단은 한국어로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뭐 이런 영상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그 쇼츠에 나오는 잠깐 영어 하는 모습 외에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 이런 롱폼 영상 올리는 거는 제가 뭐 조회수로 막 뭐 얼마를 벌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저의 그냥 의견입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는데 다들 꼭 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